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공부한 데 있어서 과일은 과일인데 과일 같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모과예요, 모과. 이 모과를 보면 참 못생겼어요. 그런데 향기는 또 좋아. 향기가 좋아서 맛있는 줄 먹다 보면 또 떨떠름해서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일로 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게 모과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모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까 합니다. 이 모과는 그 한문으로 나무 목자 오유과자죠. 목과 목과는 좀 이상하죠. 그래도 모과 이렇게 발음이 된 거예요. 목과 발음하다 보면 모과가 되겠죠. 우리도 좀 목과 하면 발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과가 됐는데 요때 과는 우리가 지금은 다 오유과자로 쓰죠. 근데 옛날에는 참외과자로 써요. 참외과자. 그러니까 옛날에 요 과다 하면은 그 참외를 의미했고 지금은 과 하나만 쓰면은 오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옛날이니까 오이가 보면 노란하죠. 오이라는 모과가 열린 거면 노란하죠. 그래갖고 나무에 매달린 참외 같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참외 같다. 그래서 모과라는 단어가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참외보다는 약간 좀 약간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옛날에는 옛날 모과는 더 찍었었대요. 지금보다. 그래서 참외보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소과, 그러니까 참외인데 작은 참외가 달린 것 같다. 요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모과가 되게 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보다. 그리고 또 모과는 예전에 보면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했대요. 요것이 이제 무라는 단어인데 읽을 땐 무라고 읽어요. 근데 요것도 모과를 의미해요. 모과. 그래서 근데 여러분 모과 보면은 시큼하죠? 시큼시큼하잖아요. 먹을 때. 모과차 먹을 때.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특히 이제 예전에 음양오행 이런 소리는 들어보셨죠? 음양오행. 그랬을 때 크게 옛날에 이게 목, 화, 토, 금, 수 이래서 오행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내가 중앙에 서 있다 그러면 여기 왼쪽이 이제 동쪽, 여기는 이제 동쪽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이제 남쪽, 여기는 서쪽, 북쪽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또 태양이 여기서 떠서 남쪽으로 가다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도 생각했고 또 추나 추동 이렇게도 생각했고 이런 거를 이제 예전에는 오행 개념이라 그래요. 옛날에 많이 사용을 했죠. 지금도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좌청룡이니까 봄에는 어때요? 기가 솟구치는 때죠. 봄에는 뭔가 산에 가서도 후두둑하고 또 동물도 짝짓기도 하고 뭔가 일도 벌리고 그러잖아요. 또 가을에는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스산하고 뭔가 좀 마음도 정리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좌청룡, 왼쪽에 있으니까 청룡, 용이 승천하듯이 하고 우백호, 오른쪽에는 백호, 호랑이가 잡을 때는 동물 잡을 위에서 밑으로 내린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내리는 기운이다. 백호라고 그래요. 사실은 백호가 별로 없죠. 하얀 호랑이가 그렇게 많은가요? 별로 없죠. 그런데 왜 백호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가을이기 때문에 금에는 백색을 옛날에 배속을 했대요. 그래서 백호라는 걸 만들고 이쪽은 동쪽에서는 푸른빛이 나기 때문에 푸를 청자 그러니까 청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룡 이러지 않잖아요. 좌청룡, 우백호 그건 많이 들어보셨죠? 좌청룡, 우백호.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건데 옛날에 요 동쪽이라고 하는 부분, 목이라는 거를 신맛이죠. 우리 식초맛. 그거를 여기다 배속을 했대요. 신맛을. 먹으면 음침하는 맛이 있죠? 그거를 신맛을 목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모과를 먹으면 우리가 신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목의 기운, 즉 신맛은 목의 기운에 다 뭉쳐져서 된 것이 모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전문적인 얘기라 했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왕성한 것이
모가다. 이런 표현. 그래서 이게 왕성하기 때문에 예전에 봄은 어때요? 아까 동물도 짝짓기 하고 일도 벌리고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번창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팔 때 도장을 무슨 나무로 파요? 모가루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은행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모가루도 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장 파는 나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일부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그 모가를 누가 사용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아까도 했었는데 모가가 약간 신맛이 난다 그랬죠? 신맛 나면 우리 식초 먹고선 이래요? 식초 이렇게 음출이 들죠? 이게 식초 맛.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그걸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맛 나는 걸 먹으면서 수렴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상의학에서 말할 때는 이제 태양인들은 기가 너무 솟구친대요. 이게 너무 기가 솟구쳐서 너무 발산이 된대. 사람이라는 건 적당해야 돼요. 너무 움츠려도 안 되고 너무 퍼져도 안 되고 적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인들은 너무 솟구치니까 그럴 때 신맛 나는 모가를 먹으면은 솟구친 게 수렴이 되겠죠. 그럼 몸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 태양인들이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기관지천식 예를 들어서 기침한다. 기침할 때 우리 가끔 모가 쳐먹죠. 그 이유는 기침할 때 우리 어때?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뭔가 나올 듯 날 듯 하죠. 이거를 우리는 한의학에서 생각할 때는 뭔가 기가 이렇게 수렴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뛰쳐나간다. 그게 기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튀어나오는. 그랬을 때 기를 수렴하는 모가를 먹으면은 모가차를 먹으면 그게 기침이 가라앉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걸 이제 기침 나고 그랬을 때 모가차 먹어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가 이게 솟구치는 사람한테 좋은 거지. 기가 그렇쳐도 이게 응축이 돼서 된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이 기침할 때 더 나쁘겠죠 오히려. 그것도 다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가 너무 솟구치느냐 기가 너무 움츠러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태양인들이 헛구질하는 사람들 있어요. 태양인들 중에 기가 솟구치다 보니까 밥 먹고 나서 토할 것 같은데 다 토하지는 못하고 뭐 밥을 하나 토한다든지 뭔가 기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 그리고 또 밥 먹고 한 몇 시간 있다가 토할 것 같은 느낀 사람, 이런 게 헛구역질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모가를 내요 우리가. 그러면 헛구역질하는 게 뭐죠? 이게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야, 너 뛰쳐나오지 마라. 모가 먹어서 신맛으로 수렴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가를 그때 이제 약으로 써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가는 수렴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근육이 우리가 이제 근육 경련,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아리가 얇아서 이렇게 막 경련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딱딱해져. 그럴 때 모가를 먹는 거 풀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토사광난, 이제 속이 채해서 우리 토사광난이 좀 정신없죠. 그죠? 토하고 설사하고 뭐 광난 일어나면은 그럴 때 모가를 먹어서 수렴을 시켜주는 작용에서 그래서 토사광난에도 사용을 했어요 예전에. 그리고 또 모가 하면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모가를 호성과로도 한대요. 호는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호. 성은 성인이죠. 성인을 보호하는 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참외 가짜인데 이제 모가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성인을 보호하는 모가다. 이래서 이걸 모가인데요. 옛날 기록을 뒤져봤더니 옛날에 천태석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거기에 계곡이 되게 깊었대요. 그 계곡이 깊었는데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도 이거 오래돼가지고 이제 끊어질랑 말랑 위태위태한 거예요. 거기를 이제 한 스님이 대사께서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이게 다리가 끊어질랑 말랑 하니
또 지금이야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잘 만듭니다. 옛날에 어디 그랬겠어요. 뭐 밧줄로 하고 나무로 적당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도 막 겁이 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그 마침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그 계곡 틈에 뱀이 이게 또아리를 치고서 자기를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겁이 덜컥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더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후퇴하자니 또 다리가 무너질 것 같고 전진하자니 뱀한테 물릴 것 같고 이제 진퇴양난에 있는데, 이 스님이 그러던 차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온갖 기도를 다 했겠죠. 마음을 졸이면서. 근데 거기에 마침 그 모가나무가 그렇게 무성하게 자랐대요. 그 틈에 그 모가가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그 뱀 대가리를 명중을 시키더라. 그래서 뱀이 이제 꼴까닥하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부터 이제 그 일화가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가 예전 그 성인, 그 대사님은 그 스님 중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을 보호하는 모가라는 뜻에서 호성가라는 이름을 얻었대요. 모가가.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예전 기록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호성가 나오면 이게 뭔가 하는데 사실은 모가를 의미한다. 그것도 이제 그런 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 보면은 그 모가를 자를 때 그 쇠칼로는 안 썼대요. 그러니까 모과하고 쇠하고는 상극이래요. 그래서 모가를 가끔 우리 시골에서도 우리도 모가차나 모가 말릴 때 할 때 그때는 꼭 동칼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칼은 어때요? 스테인레스 칼이죠. 그리고 이거 보통 튼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옛날 버칼이죠. 옛날 무쇠칼. 그거는 이제 그걸로 썰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죠. 또 그러니까 옛날 기록에 칼로 쓰지 말라고 해서 또 지금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근데 예전 기록에는 그 무쇠로 만든 칼에는 모과하고는 상극이라 이렇게 대지를 안 했대요. 이제 그런 기록이 좀 나와요. 그리고 그 모과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근육이 경련되는 수가 있어요. 근육 경련되면 이제 막 정신 없죠. 그랬을 때 모과를 먹으면은 되는데, 그 더 재밌는 거는 옛날 기록이 이제 뻥이 좀 심하다 보니까 경련이 일어났을 때 모과라는 단어만 외워도 된대요. 그러니까 모과를 안 먹고 막 이제 쥐가 났어요. 경련이 일어났을 때 모과 하고 발음만 외쳐도 되나. 그리고 더 심지어는 경련이 일어난다 이런데 경련한테 거기서 모과라고 글씨를 쓰면 낫는데요. 왜 그러냐?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전에 그 조조가 그랬대죠.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다들 갈증이 느껴졌대요. 그때 저기 산 넘으면은 그 매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매실 생각을 했더니 조금만 가면 매실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입안에서 침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고사가 있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모과가 근육 경련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 모과 생각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그게 경련이 멎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약간 이제 과장된 듯 합니다만 어쨌든 그 근육 경련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모과는 아까 그 신맛이 난다 그랬죠? 신맛이 나다 보니까 신맛 나는 걸 자꾸 먹다 보면 수렴이 돼요. 수렴이 되다 보면은 뼈까지 응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도가 지나치면은 오히려 뼈 속까지 이게 수렴이 되는 바람에 뼈가 약해진대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 치아라고 그러죠. 뭐 유식하게는 치아, 우리말로는 이빨. 이 치아도 약해진대요. 왜냐면은 치아하고 뼈하고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이 모과를 많이 먹다 보면은 아까 그 신맛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수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적당히 수렴되면 도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찌뿌러한 사람이 모과를 많이 먹죠. 그러면은 이 소변이 잘 안 나간대요. 소변은 술술술 잘 나가야 되는데
이 신맛으로 자꾸 수렴을 시킨 거야. 나갈 것도 막 막아놓는 거야. 그래서 소변을 보고자 해도 잘 안 나오고, 찜찜하게 나오고, 뭐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든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좋다고 해서 와장창 먹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뭐든지 적당히.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이 목이 마려울 때는 물 한 잔이 그렇게 고마워요. 근데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는 거죠. 또 우스갯소리로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뽀뽀를 하더라도 가끔 해야 재밌는 거지. 하루 종일 뽀뽀해봐요. 입 아파서 못해요, 그거는. 뭐든지 적당히 하는 거. 그것이 생활의 지혜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또 모가가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우리가 그 생활하다 뒷골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뻣뻣하고 때로는 이제 고개도 잘 못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뭉친 건데 그거를 모가를 먹으면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것저것 자료 찾고 하다 보면은 그랬을 때 이제 뻣뻣하고 그럴 때 모가차를 한 잔 먹으면은 공부도 더 잘 되고 이런 역할을 하죠. 이제 다시 그 모가를 총 정리하면 자 모가가 자 기가 발산돼요 아니면 기가 수렴돼요? 기가 이렇게 뭉쳐나요. 왜 그래요? 그 신맛 때문에 이렇게 기가 움츠러요. 그래서 그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그 토사광란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근육경련이 일어났다든지 이랬을 때 수렴을 시켜줘서 그걸 치료할 때 모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태양인한테는 아주 좋은데 몸이 찌뿌르단 태음인한테는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태음인한테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태양인은 그렇지 않아도 기가 발산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봐서 이게 먹어야지. 남들 좋다고 나까지 다 좋은 그건 아니에요. 뭐든지 그 한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먹을 필요가 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그 과일 아닌 과일로 보자니 좀 못생겼고 먹자니 좀 그런 과일 아닌 과일에 대해서 그 모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이걸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